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예요. 오늘이 52회입니다. 오늘 미술사 이야기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지개를 켜다 2015년에서 2021년 미술관 소장품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그동안 우리 미술관에서 7년 동안 구입을 한다든지 기증을 받아서 입수된 작품과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작품과 아카이브를 꺼내서 그것들이 다시 숨쉬고 또 거기가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가 무엇인가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또 연구자들한테 어떤 연구의 어떤 소스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장 전시되고 있는 이 자료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여주는 대형 사진은 1975년, 지금부터 46년 전이죠. 46년 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지금 덕수궁관, 거기에서 찍어진 사진인데요. 이때가 1975년이 광복 30주년이 되는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미술협회전을 마련하면서 거기에 심사위원과 그 미협의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사진 자체를 우리가 그 유명한 사진작가 문선호 선생님이 이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의 그 면모를 보면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이렇게 자리매김된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의 여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맨 앞줄 왼쪽에 이준 선생님, 이분 굉장히 장수하셔서 최근에 사실 타계를 했죠. 그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던 이준 선생님, 그 두 번째가 장리석 선생님, 그 세 번째가 이동훈 선생님, 또 여기 보면 김원, 또 그 미협 이사장도 있고 서울미대 교수였던 서수혁 선생님, 그 옆에 이마동, 조우의 박소보, 박영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타계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 단체 사진인데 사실 젊은 분들, 젊은 작가들도 그 선생님들에 대한 성함은 들어봤지만 누가 누구라는 걸 잘 모르는데요. 여기 지금 꼼꼼하게 다 그걸 따가지고 이분이 누구라는 걸 다 표기를 했듯이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의 총 숫자가 43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협의 가장 그 임원들이 한자리에서 모였던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 맨 뒤에 계시는 분이 1899년이라고 할까 이종우 선생님, 서양화가 중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인데 좀 우스운 얘기로 하다 보면 이종우 선생님이 말하자면 앞줄에 섰었어야 되는데 그날 저희가 상황은 모르지만 이종우 그 원료 선생님이 어떻게 좀 맨 뒷줄에 가서 서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를 기록해주는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고 이 대형 사진은 대전에 있으신 조평희 선생님, 여기 지금 계시는데 조평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진인데 이거를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서 여기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리 그 상황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굉장히 희귀한 사진이고요. 또 옆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함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대신해 주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명함,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디자인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장민석 선생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었었고 서울미대 교수였던 유경채 선생님, 하인두 선생님, 미술평론가 이구열, 김인환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는 했지만 그분들의 어떤 명함, 여기 보면 이승태 선생님은 본인의 그 얼굴 초상이 들어있는, 그래서 명함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이 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아카이브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이 해화 작품은 그 센종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여행, 준이. 그래서 그 뜻은
멀리 가는 여행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센정, 원래 이름이 정승이고요. 그 센정은 1987년 우리나라 그 신세대 작가들의 모임이라고 뮤즘이라는 미술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신세대 그 창립회원이 우리 지금 너무나 유명한 이불, 최정화, 뭐 고낙범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었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자기의 작품 세계를 펼쳤던 작가인데 센정은 나중에 독일에 유학을 갔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해와의 본질적인 거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래서 그 신세대의 그 회원이 다시 본질적인 해와의 그림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말을 타고서 어떤 멀리 어떤 여행을 가고 있는 건데 그 회백색의 이 연한 이런 붉은빛 해서 그 센정은 지금도 독일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1년에 2차례 정도, 2~4차례 한국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서 전시를 하고요. 또 이번에 강남 로얄 갤러리에서 하는데 굉장히 해와의 본질적인 걸 추구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 센정의 여행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이 진열장에는 그 김영주 선생님의 이 드로잉 작품과 그분의 육필 원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영주 선생님은 1920년에서 95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추상화를 이야기할 때 앞서서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또 이 김영주 선생님은 특히 화가이면서 그 당시 어떤 미술평론? 여기에 굉장히 앞장을 쓰셨던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첫 번째 원고를 보면 앵포르멜과 우리 미술 세계 공통의 조형 언어가 다가온다. 이게 1958년도 조선일보에 기고한 원본인데요. 우리가 한국의 추상미술을 이야기할 때 앵포르멜, 우리말로 비정형회화, 추상화죠. 그 당시에 50년대 말에 현대미협이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인 앵포르멜 이 작품이 들어왔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김영주 선생님이 이 지금 세계의 공통 조형 언어가 한국에도 다가온다 해서 그 시대에 이런 내용을 쭉 원고를 써서 조선일보에 기고한 그 당시에 참 귀한 육필 원고죠. 또 밑에는 선생님이 1963년에 추상과 구상과 사실, 우리가 미술을 크게 추상화다, 뭐 구상이다, 사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국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이 구상과 비구상, 추상의 문제가 굉장히 대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 추상과 구상, 사실에 대한 어떤 정의, 그 내용을 쭉 하면서 이것이 또 한국일보에 기고가 됐던 건데요. 이게 지금 200자 원고지 19매의 그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선생님과 가까웠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조문자 선생님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거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줬죠. 그래서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초반 우리 미술계의 어떤 미술의 흐름이라든지 이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육필 원고죠. 김영주 선생님은 인간시대라는 이런 시리즈를 쭉 발표를 했는데요. 그분이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그분이 활동했던 어떤 미술평론에 대한 활동이 그동안에 우리가 미술계에서 좀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김영주 선생님에 대해서 또 한국미술평론가협회에서 어떤 연구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분의 이런 드로잉까지를 볼 수 있는 김영주 선생님의 코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김영덕 선생님의 그 아카이브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영덕 선생님은 원래 충남 서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또 신문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여주는 거는 1958년도 전시를 하면서 그 신문에 보여줬던 건데,
드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보여주는 그 당시 작품 사진이고, 요거는 59년도에 김영덕 선생님의 전시를 했을 때 거기 찾아오셨던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방명록이죠.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시우 선생님은 부산의 최초의 미술평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축, 김영덕 선생 개인전 의욕과 야망이 활짝 피었습니다. 의젓하게 항도의 자랑으로 조국의 이름 아래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시에 대한 어떤 이 소감을 이렇게 방명록으로 썼죠. 그래서 이런 방명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해서 본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분들의 필적, 또 그분들의 어떤 격려사,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 향 시리즈라는 그림으로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금강산을 갔다 와서 그린 만물산, 천주봉, 비룡폭포, 세전봉, 천하대 이런 거에서 앞에서 전시했을 때 찍었던 사진과 또 나의 금강도라는 이런 거를 선생님이 했고요. 선생님은 안타깝게 작년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이런 자료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거는 김영덕 선생님의 태고라는 1958년도 작품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잘 이게 파악이 어려운데요.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진 이 캔버스가 캔버스 천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군대 천막지, 우리가 그 녹색 그 천막지 아시죠? 그 당시 이런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군대에 쓰는 천막지 거기에다 그린 그림이고요.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전쟁에 대한 상흔,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상황,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낸 건데 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추상성의 이런 게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시인 항명걸 선생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민중미술 이런 거에 굉장히 앞서갔던 그런 우리의 아픔과 시대적인 상황을 여기에 담아낸 그런 그림이라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년도, 50년대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또 김영덕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네, 여기 보여주는 자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잡지, 팸플렛, 리플렛 이런 거를 보여주는 코너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 월간 매신이라는 잡지입니다. 이게 1934년 10월인데요. 이거는 이 내용 안에 우리나라 그 당시 활동했던 47명의 작가의 그 상황과 11명 작가의 그 사진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가을날의 벼이삭과 여기 메뚜기 해서 그 가을의 어떤 정취를 물씬하게 풍겨주는 정제 오일령이라는 작가의 그림이 표지화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우리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예를 들어서 고이동, 구본웅, 김관호, 김주경, 나혜석, 백남순 해가지고 47명의 그분들이 그 당시에 애국에 유학을 갔던 얘기, 또 여행을 했던 거, 단체 활동,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입상 얘기, 작품의 경향, 교직 및 이런 직장에 대한 것, 또 그분의 신병, 이런 것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1930년대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누구인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가, 이 당시는 우리가 한국의 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때가 1930년대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술사를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시대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경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 그냥 한 가지 소개를 한다면요.
우리 고이동 선생님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제일 먼저 유화를 배우고 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유화를 그리는 거가 시대적 상황에서 앞서갔던 거죠.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이동을 소개하면서 모씨를 상대로 화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는데 가엾은 화단을 위하여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도다. 위대한 도량으로 유달리 미술학교에서 입학하여 일본에서 양화를 배워왔으나 꿈이 좋았겠으나 조선에 돌아오니 한심하다. 동양화로 전향은 했다 한들 또 시원할 것이 무엇이랴. 어려운 하단생활 소송이야 하여야 하는 화로 그림에 대한 그 돈을 받는 거죠. 그 드리워서는 실생활에 등한한 화가가 살 수 없겠다. 근자에는 다소 화가에 관심을 하여 주는 듯 좋은 현상이자 화가 생활을 하늘 품게 됐다. 정말 그 당시에 그 그림을 보는 이 시대 상황이 어떤가 이런 얘기가 있고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최초의 여류화가인 나혜수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노라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한간의 화제를 흩둘리며 안동현 부용사 부인이 되었다가 세계 유람에 와서는 제2세를 분점하여 새로운 아기가 탄생했다는 얘기죠. 이 세를 분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김씨와 헤어져 유사이는 후배 양성에 힘쓰는데 월출일락으로 얼굴에 주름이 잡히니 심소체로라 수심이 여심인 듯하다. 정말 어떤 우리가 이렇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처럼 그 나혜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바랜 갱지 위에 이렇게 활자로 남아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지금과는 사실 맞춤법이 좀 다르고 읽어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 원문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한글로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930년대에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낙찰을 받고 그 당시 몇 군데 언론에 저희가 공개해서 이게 사실은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을 처음 공개하고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스캔을 떠서 이번에 이걸 공개를 합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우리 어떤 미술 역사, 홍익대학교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우리 조각 1세대 윤유중 선생님이 지금 토로스를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뒤에 서양화가 이마동 선생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 다 지금 메리아스를 입고 지금 작업을 하는 이런 사진인데요. 이게 1955년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예술원 회원인 박광진 선생님이 기증을 해줬던 사진인데요. 이 당시 홍익대학교는 지금의 신촌 쪽이라고 하가 거기에 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는 종로 일가 그 우미관이라는 데에서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56년에 이제 거기에 홍익대학교가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서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박광진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박광진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미관 자리에서는 실기장으로만 활용을 했고 일반 강의는 남산 국민학교에서 미술학부 전공의로는 우미관 옆에 있는 장안빌딩 레인보 다방에서 수업을 들었다. 예를 들면 서양미술사 이런 이경용 선생님이 다방에서 이런 강의를 해주셨고 장안빌딩이 홍대미술학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었다. 그 빌딩 2층에 장안 당구장이 있는데 이곳에 미술계 중진 당시 중들이 여기서 모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미관 실기장 출신들이 옛 추억 때문에
장안회라는 그 미술단체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죠. 그 이야기까지 해서 인사동에서 우정이 전시를 했었다. 장안회 멤버, 초기 홍대 출신이죠. 거기에는 김숙진, 박서보, 윤영자, 전내진, 이수원, 황용엽, 박광진, 강목사, 정문규, 하정현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받았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당구 실력 1위가 이봉상 선생님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봉상 선생님 홍익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그분도 좀 연세에 비해서 일찍 타계를 했죠. 그래서 또 박광진 선생님 이야기는 운무관이 원래 극장이었는데 홍대가 구입해서 실기장으로 사용했고 홍대가 이사간 후에는 그 유명한 냉면집이 되었다. 옛 역사를 어찌 그리 이어가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진 한 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역사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거는 우리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육필이죠. 그래서 운보 김기창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이 청각 장애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대화가 어려워서 이렇게 필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쭉 했는데요. 어떤 지금 여기 보면 미술학교 설립, 동양화 전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쭉 했었던 그런 유필입니다. 그래서 미술학교 설립, 미술관 설립 등의 어떤 내용을 친필로 해서 어떤 운영 계획안을 했었던 그런 이 선생님의 유필이고요. 또 옆에 보여주는 거는 우리 유경채 선생님의 노트, 또 이력서, 또 일기장 이런 거를 지금 공개를 하는데요. 유경채 선생님 우리가 1회 국정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예술원 회원이었었죠. 그래서 그분이 1920년생 현 국립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해서 본인이 친필로 본인에 대해서 썼었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의 양식이네. 거기에 이력서, 또 선생님의 그 노트, 또 여기는 선생님의 어떤 일기장인데요. 그분이 창작미술협회라는 미술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상욱 선생님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거기 활동했었던 작가들의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 한문과 한글로 썼는데 글씨 굉장히 명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장인데 1973년 1월 1일부터 75년 5월 24일까지 썼었던 그 일기장의 원본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몰랐던 미술계의 어떤 사실 또 이면에 대한 히스토리 이런 거를 우리가 꺼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경채 선생님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정찬승상, 이건 김구림 선생님의 판화인데요. 동판화입니다. 우리 이 김구림, 이 정창승, 정강자, 우린 실험미술의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정창승 선생님은 나중에 우리 그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에서 어떤 이제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전위적인 실험적인 작가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작품했던 것이 어떤 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크 아트 이런 거를 모여서 조립해서 만들었던 거라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남겨져 있는 작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인데 이분에 대한 어떤 해고전이나 유작전이 열리지 못하겠는데요. 거기에 같이 활동했던 김구림 선생님이 정찬승의 상을 만들어서 찍은 굉장히 이것도 희귀한 이런 판화인데요. 이거를 신만현 선생님이라고 그 백목화랑을 운영하셨던 그 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AP 판화인데 저희 이렇게 박물관에 기증을 해줘서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옆에는 지금 의정부에 있는 그 백영수 미술관 아시죠? 그 프랑스에서 활동하셨던 그 부분에 그 모자가 이런 거를 했었던 건데, 그 백영수 미술문화재단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그 로고라고 해야 되죠. 그 초안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네, 여기 지금 보여주는 뭐 아트 포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경자 미인도 사건 아시죠? 이것이 진작이냐 가짜냐 해서 지금까지도 어떤 정확한 해결이 안 됐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게 이제 진품이다라고 하고, 유족들은 지금도 이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여주는 이 포스터에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그 미인도는 26 곱하기 29.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이 그림보다 실질적으로는 사이즈가 더 작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 논란이 휩쓰였었던 미인도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아트 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도쿄 올림픽이 끝났죠. 우리 역사적인 88 서울 올림픽 때 썼었던 마스코트 호랑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너무나 우리에게 낯익은 이런 마스코트이죠. 그때 그 호돌이의 다양한 표정, 다양한 행동의 이런 마스코트인데요. 이거는 그 디자이너 김현 선생님이 디자인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호돌이에 좀 뭐 활 쏘는 거, 농구하는 거, 복싱, 뭐 사이클, 경마, 펜싱, 호돌이가 올림픽의 여러 종목을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호돌이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목공예가였던 곽대웅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포스터를 이렇게 기증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호돌이, 우리에게 낯익은 호돌이의 그 마스코트를 다시 봤습니다. 네, 여기 보여지기는 참 특별한 달력인데요. 1966년에 신동아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잡지죠. 신년이라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박상옥 선생님의 제주 성산포 풍경을 지금 위에 그림으로 담고, 이 달력 한 장에 1년 것이 다 되어 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달력에 대한 어떤 이런 필요성, 이런 것이 우리가 뭐 핸드폰 하나로 다 정말 해결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달력 하나를 우리 집안에 어디다 걸어놓고 어떤 국경일, 뭐 명절 이런 거에서 참 달력이 굉장히 소중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원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그 절기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고, 우리 박상호 선생님은 국정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또 유명한 작가였었죠. 그래서 이 한 장으로 1966년에 어떤 모든 상황을 대변해주는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저가 이거는 어떤 또 경매에서 이거를 제가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유명한 그림, 이런 것들이 달력의 이미지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사는 동아일보라는 신문과 동아방송이라는 그 방송, DBS라고 했죠. 그리고 소년동아, 어린이 신문, 또 신동아라는 월간 잡지, 이렇게 또 4개의 매체를 발행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